이 정치적 리스크에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동국제강이요. 동국제강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8,500원에 20%거든요. 8,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동국제강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동국제강 8,000대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배당금도 나오고 해서, 매수하셨군요. 예. 네, 근데 오늘 또 큰 폭으로 빠져서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예. 네. 오늘, 본전까지는 오겠어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배당도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오늘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인 수익 가능할까요? 사실 동국제강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도 부정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부정 들었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의 이제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다 생각해서 긍정을 좀 들었고요. 일단 동국제강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이 제강사들의 업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단 알다시피 지금 철근 가격이 4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최근 불경기죠, 건설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건설에 필요한 철강, 자재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추세고요. 근데 재고가 쌓이면 괜찮아요.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났냐고 하면요. 이 악성 재고를 털기 위해서 같은 경쟁사들끼리 누가 더 싸게 파느냐 이 치킨 게임을 해버리니까 서로가 지금 이게 실적이나 이런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본다 했을 때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4년 만에 철근 가격이 최저가를 찍어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윤이 안 남아요. 원가보다도 더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국제강 같은 데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뭐 하겠다. 철근을 이거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당분간 이 공급 중단 이슈가 나왔다는 건 사실 큰 겁니다. 이게 중단됐다는 거는 이 계열사라든지 이제 추가 이제 공급해야 될 이런 밑에 회사들이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게 추가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공급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만큼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가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뭐 10만 원에 샀으면 못해도 수수료 떼기라도 하든지 내가 뭐 이런 뭐 경비 같은 거 계산할 때 11만 원, 뭐 10만 5천 원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안 돼 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동국제약이 실질적인 실적을 좀 먼저 보면은 그래서 2024년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추세입니다. 안 좋은 추세고 내년에도 지금 이 예상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년부터는 해서 실적이 그래도 이번 연도에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동국제약 같은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받쳐줘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좀 반등 좀 잡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음에도 사실 제가 부정을 안 들고 긍정을 들었던 거는 지금 보다시피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 연도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요. 이미 최저가를 찍었다라고 철근 가격 최저가가 찍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지만서도 주가가 또 크게 안 빠진다는 거는 보통 7,5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를 최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원이라는 주가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고 나올 주가는 아니다 생각해보고 있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근 가격이 좀 회복이 되어준다든지 실적 회복 흐름이 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 상승 파동으로서 올려치기에는 충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제강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12,000원 언저리 봐도 사실 10,000원은 그냥 제가 기가에 대한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10,000원은 충분히 팔고 나올 수 있다 보는 게 좋고 12,000원 정도까지
뭐 더 간다고 하면 그때 따라서 뭐 신고가 패턴을 가는지 보는 게 좋겠지만 12,000원 정도까지 욕심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1차적인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물량은 12,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클럽옷을 샀는데요. 네. 제가 KCS를 오늘 양자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상한가에 팔고 오. 클럽옷으로 옮겨 탔어요. 네. 이제 더 가져갈까 하다가 양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냥 요것으로 옮겨 탔는데 네. 어떻게 잘한 건지 아. 잘못한 건지 네.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랑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오늘 네. 들어가서 비중은 10%예요. 8,000원의 비중 10%요. 네. 알겠습니다. 양자 암호에서 로봇주로 옮겨 타셨다라고 하는데 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긍정 나왔습니다. 권영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숨은 고수이신 것 같아요. 양자 잘하시는 암호로 것 같습니다. 수익도 내시고 지금 로봇으로까지 지금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데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클로봇?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저라면 네. 좀 더 보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외로 보니까 시간외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계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클로봇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공시에서 보면은 현대차랑 그 울산 아산 공장에 계약을 공시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클로봇은 어쨌거나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CES 2025가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1월 7일부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하냐면 이제 여기에 로봇 그리고 AI 등등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일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정도 단가에서 접근하신 거라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시간외로 빠지고 있는 것이 뭐 6시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좀 종가까지 좀 더 밀린다면 다음 주 정도에서 좀 비중을 좀 더 들어가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이나 어쨌거나 11선이 좀 잘 안 만들어져 있는데 장대 양봉 한번 올랐다가 24일경에 장대 양봉을 한번 올랐다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쉬었다가 재차 그 N자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지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뭐 비중을 더 안 넣으셔도 지금 정도 가격과 비중이라면 충분히 끌고 가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로봇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329번님께서 프롬바이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920원의 비중을 4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종가에서 더 밀려버렸어요.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정선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프롬바이오 6% 넘게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500억 원 지금 밑으로 밀린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이거는 철저하게 일단 악재는 없고요. 이거는 쉽게 그냥 뉴스랑 호가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지금 투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종가가 급변했으니까 투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종가를 급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자, 개인이 뭐 했다?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가 최대 관여 계좌 관여율이 99.70%라는 거는요. 100% 거래 중에서 99%를 이 개인이 팔아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거래량이 7만 주입니다. 7만 주. 그러니까 지금 이 7만 주를 지금 던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종가라는 거는 이제 동시효과가 아니라 그냥 종가 다가 셋이 우리 보통 종가로 봐요. 그래서 7만 주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제 호가를 보면은 자 이제 동시효과죠. 동시효과에 체결된 잔량이 4만 5천 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가 3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7만 주를 보면 이제 한 1,800원 기준으로 한 1억 3, 4천이 될 겁니다. 1억 3, 4천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1억 정도로서 6%를 밀었다는 것도 사실 웃긴 상황이긴 한데 이 사람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뭐 시청자분도 갑자기 내가 뭐 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면 손절을 하듯이 이분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손절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는 보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손절을 하려고 툭툭툭 던지는데 뭐가 되느냐? 받쳐주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1,800원대 뭐 이렇게 받쳐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에 시장가 매도로 그냥 동시효과에 집어 넣었더니 그 시장가에 체결된 게 얼마나? 4만 5천 주라는 거예요. 1,710원에. 이게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누군가의 모종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분명히 총 다 던지려고 했던 물량이 7만 몇천 주 정도 거래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1,710원에 받쳐진 게 이 4만 5천 주 체결까지 하면 거의 한 7만 주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그 손바뀜 사실 뭐 1억 가지고 손바뀜이라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자전거래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확실한 건 뭐다? 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뉴스 자료라든지 효과를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누군가가 시장가에 던져서 이게 이렇게 무너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마 그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중에도 갑자기 하방 VI가 걸릴 때가 있어요. 왜 걸렸는지 봤더니 호가 매수 잔량은 뭐 한 5만 주 걸려 있는데 누가 10만 주, 20만 주 던졌다. 그러면 하방 VI 걸리거든요. 그리고 하방 VI가 풀리면은 다시 마이너스 10%에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1초 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프롬바이오 역시도 그런 부분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없고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완전 바닥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비중은 좀 40%가 좀 많긴 한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그냥 들고 하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프롬바이오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265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M83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4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사자마자 계속 내려가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면서 더 낙폭이 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M83을 보니까 이게 그 영상 VFX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고 어떤 솔루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거의 매출의 100%가 이 영상 솔루션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최근에 이런 영상 관련 기업들이 오른 이유는 하나거든요. 오징어 게임 그 시즌 2에 대한 그 개봉 기대감으로 이제 흥행 기대감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랐지 않습니까? 뭐 쇼박스라든지 뭐 저도 이제 관련 종목들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보통 이런 테마주나 어떤 일정에 대한 그 뭐 기대로 베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사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러니까 흥행을 하더라도 당일날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제 흥행을 못 한다면 더 큰 하락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주식들은 이런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오픈하기 전에 뭐 하루 전날인 이제 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전날 이제 매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83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가가 16,400원이면 대략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눌렸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24일경부터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23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모멘텀으로 이 주식이 올라야 되냐면 또 다른 어떤 흥행작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100원, 200원 계속 빠지다 보면 또 이제 물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운식의 폭에 또 제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결단 내리기는 어려워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83, 어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일동 홀딩스. 일동 홀딩스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780원 15%예요. 9,7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그때 여름에 한창 핫할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거 몇 번 네. 더 물탄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 추가 매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로 가져가면 좋을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동홀딩스 목요일장과 화요일장에는 급등했는데 좀 점점 상승폭을 줄여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현실적인 목표가를 세워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이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금의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한 20% 정도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동홀딩스가 최근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일동홀딩스의 차트를 먼저 좀 보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 일동홀딩스가 과거 이제 주가 급등했던 2022년도에 이 당시에 말도 안 되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 3년 사이에 급등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뭐와 연결되느냐? 코로나 관련돼 있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동제약과 함께 당뇨 치료제라든지 비만약 이런 부분 임상 이슈도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또 조코바였나요? 그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또 임상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서 데이터를 수정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재허가 신청을 또 낸다라고 하고 있긴 해요. 다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제 이슈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앵커님 말한 최근에 이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 했잖아요. 이 최근에 상승 파동이 나온 게 이게 정책적인 이슈로 엮인 겁니다. 이제 국무총리 탄핵안을 올릴 거다 말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반사이기의 수혜주라고 하죠. 우리가 조기 대선 수혜주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 또 다른 누군가가 정치적인 인물로서 수혜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테마로 엮였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뉴스에 이미 가결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움직임이 사실 나와줘야 정상이다 보고 있는데 시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까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이다 보니까 굳이 지금 시간에서 사야 되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말 동안 무슨 변수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또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기업 역시도 어쨌든 그 정책적인 부분, 누구 특정 인물과 엮였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시세 분출 나타낸다라고 하면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가예요. 굉장히 저가고 특히나 이 일동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홀딩스잖아요. 홀딩스라는 기업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다른 계열사 그 자회사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홀딩스 이 지주회사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그룹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에 뭐가 된다. 그 기업의 주가 최저점이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홀딩스는 이런 홀딩스 그러니까 이런 모회사 개념들은
이 모회사 개념들은 이 실적으로만 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뭐 2배, 3배 이런 강한 파동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지금이 최저라고 하면은 여유롭게 무난하게 우상향 흐름을 잡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동 홀딩스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DI 동일요. 아, DI 동일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2,200원에 20%. 아, 52,200원이면은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오늘은 아니고. 네. 좀 오래 되셨고요. 예, 예. 아, 네, 오래 그럼- 되진 않아도,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손절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음.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권영호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DI 동일 분봉을 보니까 엄청나게 급등락이 심하더라고요. 배당락일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네. 장 막판에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벤트가 이제 50억 규모 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 디아이동일 시가총액이 지금 1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서 사실 50억 규모는 1%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아이동일의 퍼터멘탈의 그 흔드는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알루미늄 박 수출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섬유 소재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디아이동일 주가는 지금 정배열이면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계속 끌고 가시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로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특히나 수출 쪽은 고환율의 수혜를 입다 보니까 뭐 한 차익이 지금 환율이 1,400원에 뭐 1,300원대부터 지금 1,460원, 뭐 80원 이때까지 지금 쉬지 않고 올라온 걸 봤을 때 어떤 실적도 한차익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 수출주이니만큼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장도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년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624님 셀트리온 179,92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배당락 관계로 빠졌는데 가져가도 되는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배당락 이슈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685님 SP소프트 9,400원 30%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1939님 원팩 1,400원 20% 단가를 낮추려 하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 셀트리온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오늘 18만 원대인 걸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단가가 되게 좋은 포지션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CDMO 대장 기업이 투톱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데 셀트리온이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쨌거나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이 세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굵직한 제약바이오 대기업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한 목표가 19만 원 정도 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좀 눌리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지금 CES 2025가 1월 7일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모멘텀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추매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매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남은 투자금은 좀 더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SP소프트 물량만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정도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 정도로 만약 이탈한다면 손절을 조금 분할로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10,000원 언저리선이 저항대 부근에서 매도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윈팩인데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 그 주식을 조금 주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1,000원 정도에서 좀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게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책이나 금융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